우리 엄마 아빠 집에 내가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어떤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몸보라 세무사입니다. 서울 집값 정말 비싸죠. 우리 신혼부부들 서울에 살고 싶지만 못 사셔서 월세로 사시거나 전세로 사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부모님 찬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본인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몇 채가 더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한 채를 우리 부부가 들어가 살겠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증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증여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주거나 이런 것만이 증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냈어야 했는데 무상으로 공짜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다 증여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뭔가 증여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내가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 집이 여러 채야. 시골에 가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어서 내 집 한 채에 살게끔 한다. 이것도 당연히 증여예요. 효도하려고 해도 증여라고 하니까 미치겠죠? 그래도 법을 잘 알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규정은 상증세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요. 우선 핵심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무상 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해당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부모님 같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부동산이라고 했으니 주택이 아니고 상가, 다른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 이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요새 같은 시기죠. 그래서 고가의 우리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 이자율과 적정 이자율 사이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그럼 언제 증여를 받은 건가? 내가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는 들어간 날 기준이겠죠. 살기 시작한 날, 무상 사용한 날. 두 번째, 내가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입한 경우는 차입한 날 기준이겠죠. 그럼 어떤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인가? 부동산 가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가액이라는 것은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겠죠.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이 1년간의 적정 임대료로 보고 있어요. 이 금액을 5년간 더한 거, 약간의 할인율을 곱해서 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23억짜리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23억이 시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를 곱하고 5년간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버리면 약 1억 7,400만 원이 나와요. 1억이 넘어가죠.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이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했을 땐 직계 존비소 공제 5천만 원 제외하면 1,4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5년간 이 무상 사용한 금액이 1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역산을 해봤을 때 어떤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될까요? 부동산 가액이 13억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셔도 과세가 안 된다. 13억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차입한 경우는요?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하죠? 차입금에다가 곱하기 적정 이자율. 실제로 내가 지급한 이자율을 뺀 금액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사례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때는 5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산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아파트 20억을 담보로 10억을 차입을 합니다. 3% 이자율로. 이 경우에 차입금 10억 원의 적정 이자율, 지금 현재 적정 이자율 4.6%라고 했죠. 여기서 3%를 뺀 금액을 10억으로 곱하면 이게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즉 1,6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1년마다 증여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담보를 통한 차입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안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는 5년간 1억이었죠. 이건 1년간 1,000만 원. 우리가 부모님한테 차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모님 가족 간의 차용 간의 거래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단 이 부동산 무상 사용의 이익에도 예외가 있다. 우리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 과세가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Q&A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법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5년치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안 살게 되거나 이 집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내가 5년치를 계산한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란 제도가 있어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등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럼 이 증여세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각각 부과가 되나요? 다행히 세법은 무상 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표 사용자를 무상 사용자로 보아 대표 사용자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무상으로 이익을 준 우리 부모님한테도 어떤 세금적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나요? 있죠. 사실 증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받았었으면 이 금액이 어떠한 소득으로 생길 수 있겠죠. 사업소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법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고요. 이거는 예외 규정이에요. 사실 주택이 아니고 어떠한 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부가세법, 소득세법상 과세됩니다. 주택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는 세금이 있어요. 증여자에게도. 생활 속에 증여가 참 많죠. 이것도 증여다 라고 생각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댓글에 달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세금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다음에도 제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세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